그동안 올린 일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일병 시절 204번째 이야기. 혹한기 동계훈련 1. 훈련 준비. 이제 우리 32연대 3대대는 더 이상 스키대대가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이 날 행사를 끝으로 우리는 스키대대로서의 모든 임무가 종료되었고, 따라서 이제부터는 스키훈련을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희소식이었습니다. 정말 스키훈련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본 고참들은 죽기보다도 더 싫어했던 것이 스키훈련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월에 내가 자대에 전입 왔을 때 부대의 모든 화두는 스키훈련이었습니다. 이미 9중대와 10중대는 제1진으로 스키훈련에 들어가 있었고, 그들이 2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면 곧바로 우리 11중대와 12중대 그리고 본부중대가 제2진으로 스키훈련에 투입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참들은 하루하루 불안해했고, 1진이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던 날은 모두들 체념하고 진부령에 갈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지나도 훈련 출발은 자꾸 지연되었고, 마침내 2월 15일이 되자 진부령에 눈이 오지 않아 스키훈련이 불가능하므로 혹한기 동계훈련으로 대체한다는 발표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날 희색이 만면하던 고참들의 모습이 내리에 훤합니다. 이제 1982년이 되면서 그 누구도 스키훈련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일주일간의 혹한기 동계훈련을 가볍게 뛰고 돌아오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른 부대에서야 동계훈련이 힘들다고 하겠지만, 스키훈련을 경험해본 우리 대대에서는 동계훈련은 겨울 소풍 정도로 가볍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혹한기 동계훈련은 1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자대에 있어도 연일 팀 스피리트 훈련 대비 행군과 전술훈련이 무자비하게 계속되고 있어서 차라리 야전으로 나가는 것이 더 좋겠다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훈련 출발하기 전날인 24일은 우리에게 분주한 날이었습니다. 야전에 나가서 먹을 간식과 부식류를 구입하고 장비 등을 정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후 4시부터는 대대 식당에서 영화 관람이 있었습니다. 임무가인이라는 영화였는데, 영화가 막 시작되는 순간에 누가 내 어깨를 건드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소대 동기인 이총 부사수 소나무계 일병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만 까딱하더니 뒤로 나갔습니다. 순간 나는 직감했습니다. 집합이구나. 나는 그를 따라 아무 말 없이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대로 야간 사격장으로 올라갔습니다. 내 뒤로도 소대 후임병 몇 명이 뒤따랐습니다. 시간은 오후 4시 30분쯤 되어 아직 사방은 환했지만 일요일 늦은 오후이고, 또 대대 전병력이 식당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야간 사격장은 인적 하나 없이 적막했습니다. 우리는 야간 사격장에서 좌측으로 좀 더 올라 산등성이의 평평한 빈터에 집합했습니다. 일대대 뒤편 산자락이었습니다. 집합 주체는 서아무개 상병과 내 사수인 최상병, 그리고 이제 막 상병을 단 김아무개 상병 등이었습니다. 그동안 집합의 주체였던 양아무개, 김아무개 등은 이제 병장이 되어 집합의 현장에서는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합당한 사람들은 나와 일병 마로봉 동기인 소나무개, 라아무개, 그리고 후임병 6명 등 모두 9명이었습니다. 이번 집합에서 군기반장으로 나선 것은 김아무개 상병이었습니다. 나보다 3개월 빠른 고참이었는데, 그동안 집합에서는 늘 우리와 함께 기합당하던 입장이었던 그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전세가 역전되어 처음으로 군기를 잡는 사람이 되어 우리 앞에 선 것입니다. 이 새끼들 군기가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군기가 빠져서 어떻게 내일부터 동계훈련을 뛸 거야. 지난번까지 우리와 함께 기합을 받고 구타를 당했던 그가 어떻게 저렇게 할까 할 정도로 그는 목소리부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또한 이 자리는 지난해 6월에 바로 김상병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엄청난 구타와 기압을 당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는 상병이 된 그가 후임병들 군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대가리 박는다. 실시. 실시, 동작 봐라. 기상. 기상, 대가리 박는다. 실시. 실시. 몇 차례 반복할 때마다 우리는 복창하면서 차가운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원산폭격을 시작했습니다. 나를 비롯한 우리 동기들은 이제 일병말년으로 한두 달 뒤 상병 진급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것이 기합을 거부할 이유는 되지 못했습니다. 이날 우리는 크게 구타당하지는 않았지만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1시간 이상 찬바람 속에서 갖가지 기합을 받아야 했습니다. 해가 넘어가면서 기온은 급강하했고 서리빨이 선 마사토 언덕은 별빛에 반짝였습니다. 식당으로 돌아오니 영화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음력으로 섣달 금음날이었습니다. 내일은 바로 우리 민족 최고의 명절인 설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국가적으로 이중과세 철폐를 강력히 주창하며 양력서를 세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일은 아무것도 아닌 평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고향에서는 달랐습니다. 아무리 국가적으로 계몽을 한다 해도 전통적으로 지켜온 설날은 설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일 동계훈련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밤 12시에 기상하리라는 전달이 있었고 저녁 취침은 영화가 끝나는 대로 바로 실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5시 30분쯤 얼차려를 마치고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 영화 끝부분을 보았습니다. 일종의 통과 의례처럼 훈련 전 집합을 당하고 얼차려를 받았지만 마음은 찜찜했습니다. 이제 나도 군생활 13개월이 넘었고 곧 상병이 될 정도의 경력이 쌓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참이 되면 이렇게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집합은 내 주관으로는 실시하지 않으리라 다짐해 보았습니다. 영화를 마치고 내무반에 돌아와 곧바로 침구를 깔고 취침 점호를 취한 뒤 18시 30분 취침에 들어갔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205번째 이야기. 혹한기 동계훈련 2. 출발 및 수경지 도착. 1982년 1월 25일 월요일 0시 정각. 기상. 불침번의 외침에 우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날은 음력으로 1월 1일, 즉 설날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설명절로 연휴를 즐기며 고향에도 오가고 멀리 떨어졌던 가족들도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지만 그 당시에는 설은 양력으로만 세고 음력설은 폐지되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날이었습니다. 그 뒤로 내가 군에서 전역한 이후인 1985년에 음력설이 민속이 날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하기까지 음력 1월 1일은 평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부에서 이중과세를 철폐하라고 해도 우리 민족의 정서상 음력설을 그냥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골 어르신들은 대부분 음력설을 지키셨습니다. 휴일이 아니라서 비록 직장 다니는 자녀들이 많이 오가지는 못해도 가정에서는 차례를 모시고 음식을 장만하여 가족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바로 이날 음력설날이 막 시작되는 밤 12시에 우리는 기상하여 군장을 꾸리고 물자 분류를 하며 혹한기 동계훈련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나는 내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설날. 그러나 동계훈련 군장을 꾸려놓고 대기하는 시간. 1982년 1월 25일 공안시. 모두들 고향 생각에 말없이 심연 깊은 곳을 헤매고 있고 나 또한 억제치 못할 마음으로 이 글을 적는다. 내 고향, 부모 형제와 설날, 그리고 내 눈앞의 군장을 보면서 우리는 01시 30분에 집합하여 대대장의 간단한 훈시를 듣고 02시에 구중대를 선봉으로 하여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렇게 빨리 출발해야 할 이유가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훈련장이 아주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정해진 시간까지 가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측정도 아니고 검열도 아닌 일반 야전훈련인데 굳이 밤 12시에 기상하여
오밤중에 출발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고참들이나 졸병들이나 너나 없이 이 점이 가장 불만이었습니다. 물론 대대 지휘부로서는 이유가 있어서 그러겠지만 우리 생각에는 훈련은 무자비하게 하라는 연대 훈련구호처럼 괜히 우리를 괴롭히려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대대를 출발한 우리는 연대 후문을 통과해 구암리를 거쳐 양구 선착장 방면으로 행군했습니다. 이 행군 코스도 우리에겐 불만이었습니다. 우리 대대에서 11초소를 넘어 대월리로 해서 중리로 넘어가면 양구 선착장까지 1시간이면 도착하는데 구암리로 돌면 2시간이 넘게 걸리기 때문입니다. 날씨는 춥고 거기에 설날인데 쉬지도 못하고 훈련 출동하면서 쉽게 갈 길을 놔두고 2배나 돌아간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자대를 출발한 우리는 구암리, 중리, 석현리, 양구선착장을 거쳐 육격장 앞을 지나쳐서 4시간 30분을 행군하여 옹진리 위 선정사 주변에 있는 산악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지난 여름 유격을 마치고 우리가 산악훈련을 했던 곳이라 눈에 익었습니다. 이곳에서 산악훈련을 하다가 우리 중대는 6본 교육사열에 걸려 160km 장거리 행군을 하고 돌아왔던 잊을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새벽 6시 30분.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우리 대대는 훈련장 공터에 집합하여 우선 군장을 벗어 정리한 뒤에 추진되어 온 아침밥을 타다가 먹었습니다. 기온은 뚝 떨어져서 뼛속까지 한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눈이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각 중대별로 수경제를 할당받았습니다. 우리 중대는 작년에 수경했던 산의 중턱쯤에 수경제를 편성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흔히 공갈나무라고 부르던 갈참나무 군락지로서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화렵수들이 우거진 숲속이었습니다. 비록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나뭇가지마다 하얀 상고대가 피어 마치 앙상한 가지에 백색의 꽃이 가득 피어있는 듯 했습니다. 소양호에서 올라오는 수증기가 나뭇가지마다 멋지고 예쁜 서리꽃을 피우고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은 감상할 풍경이 아니라 동계훈련을 통해 이기고 극복할 악조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수경지에는 다른 부대들이 훈련하면서 수경했던 텐트 자리가 남아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혹한기이기 때문에 텐트를 땅 위에 그대로 치면 야간의 추위를 견딜 수 없으므로 땅을 파고 텐트를 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쉽게 수행할 단순한 명령은 아니었지만 한겨울 야전에서 밤을 지내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새벽 여명이 뿌옇게 밝아오는 한겨울 아침에 우리는 야전삽과 야전곡괭이로 꽁꽁 얼어붙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206번째 이야기. 혹한기 동계훈련 3. 수경준비. 1982년 1월 25일 월요일 새벽 2시에 자대를 출발하여 동계훈련장인 옹진리 뒷산에 6시 30분에 도착하여 추진되어 온 아침밥을 먹고 수경제를 할당받았습니다. 그 사이 날은 점점 환하게 밝아왔습니다. 수경제를 할당받고 텐트를 치기 위해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졌던 강원도 산골짜기 땅이 쉽게 파질 리 없었습니다. 장비가 좋은 것도 아니고 군용 야전삽과 야전곡괭이로 땅을 팔려니 통통 튈 뿐 땅은 파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우선 주변에서 나무를 모아다가 불을 피워 땅을 녹인 다음 땅을 파려고 했습니다. 주변에는 화목으로 쓸 나무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우리는 텐트 자리를 확보한 뒤 불을 여러 곳에 피우고는 불을 쬐며 땅이 녹기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 가까이 불을 피우고 이제는 웬만큼 녹았으려니 하고 땅을 파는데 웬걸 지표면에서 1cm 정도만 부슬부슬하고 그 아래는 여전히 얼음장이었습니다. 열기가 모두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모닥불로 땅 아래를 데우는 것은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을 포기하고 원칙적인 방법대로 그냥 파기로 했습니다.
응달진 산자락 땅은 두꺼운 얼음 덩어리나 다름없었습니다. 흙도 황토 땅인데다 얼음 두께는 30cm 이상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부대들이 훈련하면서 팠다가 되메운 곳이라 얼음층이 더 두꺼운 것 같았습니다. 우리 분대는 2명씩 3계조로 나누어 텐트 자리 3군데에 직경 30-40cm 정도 자리를 정하고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파는 작업은 그야말로 원시인이나 다름없었고 개미역사였습니다. 크기가 작은 군용 야전삽과 야전곡괭이로 꽁꽁 언 땅을 내려치니 마치 돌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어디 가서 다른 장비를 구해올 수도 없었습니다. 조금 판 뒤에 불을 피워 녹이고 또 파기를 반복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3시간 이상을 파내니 마침내 얼음층이 끝나고 생땅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숯불을 집어넣어 땅을 녹이면서 옆으로 굴을 뚫듯이 속을 파내고 다시 불을 피워 녹인 뒤 파내기를 반복하면서 점차 그 영역을 넓혀 나갔습니다. 이렇듯 우리들이 들어갈 텐트 자리 땅을 파는 작업은 점심을 타다 먹고도 오후 5시 이후까지 정말 악전고투하며 진행했습니다. 거의 10시간 동안을 땅을 파는데 매달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손바닥에 온통 물집이 잡히고 추운 겨울인데도 이마와 등줄기에 땀이 흘렀습니다. 이 같은 피나는 작업 끝에 우리는 분대원들이 모두 들어갈 만한 텐트 자리를 1m 정도 깊이로 팠습니다. 참으로 야전삽과 야전곡괭이만 가지고 개미역사 같은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근처에 있는 갈참나무를 베어다가 기둥과 골조를 만들어 세우고 텐트를 그 위에 덮는 방법으로 높이 1.5m 되는 반지하 텐트를 완성했습니다. 텐트 위에는 낙엽과 풀을 긁어다가 덮어서 위장과 보온이 되도록 하고 바닥에도 낙엽을 두툼하게 깔아 냉기가 올라오지 못하게 한 뒤 그 위에 판초 오일을 깔고 모포를 깔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생활할 공간이기 때문에 총기 거치대도 만들고 군장을 올려놓을 관물대도 만들었습니다. 이 작업은 저녁 식사를 타다 먹고도 한참을 더한 뒤 완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텐트를 치고 나니 그럴싸한 비트가 완성되었고 안에 들어가 보니 온화해서 그런대로 생활할 만했습니다. 동계훈련 군장에는 1인당 모포 3개씩 달게 되어 있습니다. 모포 한 장으로 2사람이 덮을 수 있으므로 우리는 2사람씩 짝지어서 모포 6장을 가지고 한 장은 바닥에 깔고 나머지 5장은 덮고 잡니다. 이렇게 땅을 파고 수경하면서 모포를 5장씩 덮게 되면 우리는 그런대로 추위를 이기며 야전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텐트가 완성되고 일찌감치 자리에 누워 취침을 시작했습니다. 자리에 누워 생각하니 오늘 하루가 아련했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도 분주하고 힘든 날이었습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첫 0시부터 기상하여 4시간이 넘게 행군을 하고 또 딱딱하게 얼은 땅을 손이 부르트도록 파고 텐트를 쳤습니다. 비록 스키훈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참들은 말을 하지만 나처럼 스키훈련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힘든 것만이 내게는 심한 피로와 고통으로 다가올 뿐이었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207번째 이야기. 혹한기 동계훈련 4. 훈련의 시작과 훈련장 생활. 1982년 1월 26일 화요일 오후부터 본격적인 동계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동계훈련은 팀 스피리트를 대비한 훈련으로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매일 야간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본적인 전술에 전쟁의 승패는 야간 전투에서 판가름 난다는 것이 지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야간 전술과 야간 사격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팀 스피리트라는 큰 훈련을 앞두고 야간 훈련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 저녁 식사는 직접 취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실전을 염두에 둔 훈련의 일환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6본 교육사열을 받을 때와 11사단 대항군 훈련 때에도 우리가 직접 취사를 하면서 실전에 대응하는 야전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훈련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훈련을 마치고 복귀 시에는 100km 행군에 준하는 장거리 행군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팀 스피리트를 대비한 것으로 평소에 매일 5km 행군과 일주일에 2번씩 20km 행군을 하던 것에 연장선에서 실시하는 장거리 행군이었습니다. 이렇듯 이번 동계훈련은 여러 가지 불안한 조건을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훈련 첫날 오전은 정비 시간을 주었습니다. 야간 훈련이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전을 휴식한 것인데 덕분에 우리는 어제 땅을 파고 텐트를 치느라 지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부터 훈련에 들어가 매복 주간교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소대는 35번 목진지에 투입되었는데 목진지에 가보니 가을 동안 낙엽이 쌓이고 군데군데 진지가 무너져 도저히 매복진지를 편성하기 힘들었습니다. 우리들은 그것들을 치우고 보수하느라 오후 내내 작업만 했습니다. 목진지에서 수경지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우리가 직접 해서 먹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번 훈련에서 대대장은 매일 저녁 식사를 대대 취사장에서 제공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개인 취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혹한의 추위 속에 얼음을 깨서 찬물로 쌀을 씻고 찌개를 끓이는 것이 쉽지는 않아 처음에 우리들은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직접 취사를 해보니 그것이 그리 불평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야전에 나와서 가장 불만이 많은 것이 식사 배식량이 줄어들어 배가 고프다는 것이었는데 직접 일종을 수령하여 취사를 하면 육군 정량대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찌개 등도 우리 입맛에 맞게 직접 끓여 먹을 수 있어서 식탁은 훨씬 풍성했습니다. 겨울이라 주변에서 먹을 것을 추진해 오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사전에 준비해온 반찬류들이 있어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직접 취사를 하면 좋은 것은 공식적으로 불을 피울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있으면 얼어있는 몸도 녹이고 잠시나마 훈련의 고단함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졸병들은 뗄나무를 확보해 오는 것이 주요 임무였습니다. 주변은 갈참나무 군락지라 죽은 나무도 많이 있고 살아있는 나무도 잘라다 모닥불을 지피면 잘 탔습니다. 또 한 가지 불을 피우고 나서 그 숯불을 철모에 담아 텐트 안에 들여놓아 화롯불을 만드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정말로 야전에서 텐트 안이 기가 막힌 사랑방이 되는 것입니다. 땅속을 파서 만든 텐트에 화롯불을 담아 들여놓으니 그 훈훈한 기운이 동네 사랑방 못지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화롯불이 식는 새벽이면 여느 때나 다름없이 온통 냉방이었지만 그래도 혹한 속에서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취사할 일정과 부식은 그날 오후에 대대 취사장에서 분배해 주었습니다. 일정으로 혼합곡과 반찬으로 김치, 콩자반 등이 고정적으로 나오고 찌개나 국거리 재료로 생선이나 육류 또는 두부 등이 매일 바꿔 나왔습니다. 이렇게 분배해 주다 보니 생선이나 육류 같은 것이 공평하게 배분된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평소 대대 전체가 취사장에서 조리하여 분배하게 되면 어떤 때는 고깃국에 고기는 하나도 없이 기름만 둥둥 뜬 국을 먹을 때도 있고 동태찌개에 동태뼈만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료를 직접 나눠주다 보니 각 소대 분대까지 정확하게 정량이 분배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놀란 것은 우리 대한민국 육군의 정량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일종 같은 경우 잡곡을 다 버리고 쌀만 가지고 밥을 해도 우리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대대 취사장에서 밥을 해서 나눠주면 언제나 밥이 부족해서 야전에만 나오면 배가 고팠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야전 훈련만 나오면 언제나 배고팠는데 직접 취사해 먹어보니 본래 정량이 적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주일 동안 직접 취사를 하다 보니 손이 다 트고 얼굴과 콧구멍이 완전 연탄장수같이 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쌀과 음식 재료나 대충 씻고 끓여 먹지 정작 우리는 세수 한번, 손 한번 제대로 닦지 않고 일주일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굴은 시커멓고
손은 터서 피가 나고 몰골은 모두가 산적이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특히 나는 턱수염이 많아 나중에 일주일 훈련을 마칠 즈음에는 손으로 잡힐 만큼 수염이 자라 완전한 산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208번째 이야기. 혹한기 동계훈련. 우리 중대장의 마지막 배려. 정식으로 동계훈련이 시작된 1월 26일 화요일. 첫날 야간 교육은 주간의 교도훈련을 한 대로 매복 훈련을 했습니다. 사실 매복은 목진지에 들어가 크레모아를 설치하고 수류탄과 화기를 준비한 채 꼼짝 않고 기다리는 것이 훈련의 전부이므로 그리 특별히 할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혹한의 날씨라 겨울에 매복을 나가서 꼼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중대의 매복 진지는 선정사 뒤쪽으로 올라간 삼형산 골짜기였습니다. 낮에 와서 청소했던 지정된 교통호에 들어갔는데 너무 추워 앉지도 못하고 서서 종종 걸음만 쳤습니다. 이렇게 몇 시간을 버티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찔했습니다. 그런데 30여 분이 지나자 중대로부터 무전이 왔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상황 종료하고 은밀하게 수경지로 복귀하라. 이상. 다른 중대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 중대장은 추위에 떨고 있는 부하들에게 융통성을 발휘하여 수경지로 복귀시킨 것입니다. 우리들은 즉시 장비를 챙겨 기도 비닉을 유지하면서 텐트로 돌아와 그대로 잠을 잤습니다. 이후에 매일같이 진행된 야간 훈련도 거의 이런 식으로 중대장은 우리들에게 융통성을 발휘하여 힘들지 않게 했습니다. 다음 날인 수요일은 야간 방어 주간교도 훈련 후에 야간 방어를 했고, 목요일에도 야간 공격 주간교도 훈련 후에 야간 공격 훈련을 했지만 사실 흉내만 내는 정도였습니다. 특히 28일 목요일 야간 공격은 아예 중대장의 이론 교육만으로 대신할 정도였습니다. 다만 대대본부에서 들리도록 공격하는 함성만 몇 차례 지르도록 했습니다. 동계훈련답게 기온이 급강하여 날씨가 너무 추웠습니다. 삼형산 중턱에 위치한 산악훈련장은 날씨도 훨씬 춥고 바람도 매서웠습니다. 큰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곳곳에는 잔설이 쌓여 있어서 자칫 발을 잘못 디디면 미끄러져 다치기 십상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앞도 보이지 않는 오밤중에 야간 공격을 한다는 것이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중대장이 융통성을 발휘해 준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중대장의 배려로 인해 우리들의 동계훈련은 그리 힘들지 않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중대장이 이번 훈련에서 이렇듯 배려하는 이유를 그 당시에는 잘 몰랐고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우리 사병들을 잘 이해하고 시의적절하게 지휘권을 발휘하는 중대장이었기에 그러려니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어렴풋이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한 달 뒤에 중대장이 새로운 보직을 받아 이임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중대장 임기가 보통 18개월 정도였는데 우리 김철곤 중대장은 만 12개월 만에 이임한 것입니다. 그것도 이군단 군수사령부로 가게 되었으니 영전에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지난해 우리 중대의 육본 교육사열 결과가 좋아서 중대장이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임이 확정된 중대장이 마지막 야전훈련인 동계훈련에서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하여 우리들에게 다소나마 보답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악훈련장에 있는 동안 우리 분대에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산악훈련장에 도착한 다음 날인 1월 26일 우리 분대 이총 탄약수인 김아무개 일병의 부친이 돌아가셨다는 관보를 받은 것입니다. 아마 전부터 몸이 안 좋으셔서 편찮으신 모습을 보고 입대했다는데 결국은 돌아가신 것입니다. 경북 경산이 고향인 김일병은 1957년생으로 나이가 우리들보다 많았지만 무슨 일인지 늦게 입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철을 다루는 일을 했다는데 키도 크고 체격이 쩍 벌어진 대장부였습니다. 성격도 좋아서 나이 어린 고참들에게 군기를 잡혀도 한 번도 개기거나 대들지 않고 몸으로 오롯이 감당하는 그였습니다.
그런 그가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비보를 듣고 큰 눈에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보며 뭐라 위로를 할지 몰랐습니다. 겨우 군장을 꾸려주고 잘 다녀오라는 인사만 해줄 뿐이었습니다. 우리 분대장이 그를 데리고 자대로 복귀했다가 다음날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같으면 차량으로 금방 이동했겠지만 그때는 자대까지 걸어가서 연대에서 휴가증을 받았을 때는 날이 저물어 당일로 내려가지 못하고 다음날 출발해서 내려가야 했으니 그가 장례식에 맞춰 도착했을지 의문입니다. 그것도 27일부터 29일까지 겨우 3일간의 위로휴가이니 경산까지 가서 장례만 치르고 당일에 바로 되돌아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뜻하지 않은 비보에 모두들 가슴 아파했고 김일병이 잘 이기고 무사히 복귀하기만을 기원할 뿐이었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209번째 이야기. 혹한기 동계훈련. 6. 훈련 끝 복귀 준비. 이제 1982년 동계훈련도 거의 끝나갑니다. 1월 25일 0시를 기해 비상이 발령되면서 시작된 1982년 동계훈련은 그동안 삼형산 아래 웅진리 산골짜기에서 매복과 수색정찰 그리고 주약 공방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동계훈련은 앞서 말한 것처럼 매일 야간 교육을 실시했고 이에 따라 오전은 정비, 오후 훈련은 야간 훈련을 위한 주간 교도 훈련으로 실시했습니다. 처음에 매일 야간 훈련을 실시한다고 했을 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중대장의 배려로 그리 어렵지 않게 훈련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번 훈련의 가장 큰 특징은 저녁 식사는 우리가 직접 취사해서 먹는다는 데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일이 귀찮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 그리 나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분대 단위로 취사해서 식사를 하는데 분대원 중 2명이 식사당번이 되어 취사를 했고 식사당번은 오후 교육에서 열애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사당번은 졸병들보다는 일병이나 상병급들이 주로 했습니다. 식사당번은 오후 학과 출장에서 열애한 뒤 대대 취사장에 가서 그날의 일정과 부식류를 수령해 왔습니다. 식재료를 수령해 오면 계곡으로 내려가 얼음을 깨고 쌀을 씻고 찌개거리 등을 준비하는데 이것이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차가운 물을 맨손으로 휘저으며 쌀을 씻고 식자재를 준비하는 것이 장난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마치면 주변에서 나무를 해다가 불을 피워 밥과 찌개를 끓이게 됩니다. 불을 피우고 앉아서 온몸을 녹이는 것은 식사당번만의 특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마른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불을 피웠는데 너무 쉽게 타버려서 나중에는 근처에 있는 참나무를 베어서 생나무로 장작불을 피웠습니다. 참나무는 수분이 적어서 생나무라도 불에 잘 탔고 연기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 참나무 숯불을 철모에 담아 텐트 안으로 들여 화롯불을 만들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일주일 동안 거의 세수 한번 하지 못했습니다. 속옷은커녕 양말도 한번 갈아 신지 못하고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수염은 밤송이처럼 자라나고 손등은 터져서 피가 나왔습니다. 대대에서는 매일 세수도 하고 손도 잘 닦으라고 전달이 왔지만 그 누구도 그 전달을 따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1982년 1월 29일 금요일 마침내 동계훈련이 끝나고 철수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부터 텐트를 철거하고 군장을 꾸렸습니다. 전장 정리를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생활했던 텐트 자리를 되메우는 작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가 하루 종일 팠던 땅을 다시 메우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다른 부대가 와서 고생하지 않을 텐데 왜 되메우라고 하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융통성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땅을 파서 수경하는 것, 그리고 훈련을 마치면 수경의 흔적을 없애는 것 자체가 훈련이라는 개념이었을 것입니다. 암튼 우리는 오전 동안 지난번 우리가 파내어 주변에 쌓아두었던 흙을 다시 파서 텐트 자리를 다시 채우는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흙이 얼었지만 그래도 한번 팠던 흙이라 되메우는 작업은 훨씬 수월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휴식을 하면서
저녁 식사 취사 준비를 하라는 전달이 왔습니다. 훈련 마지막 날까지 저녁 식사는 개인 취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지 바른 곳에 군장을 정렬하고 휴식을 취하며 식사 당번들은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모두들 별 이야기가 없었지만 오늘 저녁 행군에 대하여 걱정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이곳 산악훈련장에서 자대까지 가장 빨리 가면 3시간 정도 행군거리이기에 곧바로 가면 가장 좋은데 아무래도 팀 스피리트 훈련을 앞두고 행군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번 훈련 복귀도 장거리 행군을 계획한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오늘 밤 행군에 대하여 설왕설래 말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100km 행군에 준하는 코스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설마 그러기야 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누구는 100km 행군을 할 것이라 했고 누구는 50km, 누구는 30km 정도 걸을 것이라 했습니다. 누구 말이 옳든지 간에 서너 시간만 걸으면 될 것을 그보다 훨씬 어려운 시간이 될 것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걱정은 근래 들어 날씨가 엄청 추워졌다는 것입니다. 낮에도 영하권 날씨가 이어지고 밤이면 영하 20도 이하로 수은주가 곤두박질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래저래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득 안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군장과 장비를 챙긴 우리들은 복귀 행군을 위해 집합을 했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210번째 이야기. 혹한기 동계훈련 7. 복귀 행군 그리고 끝. 1982년 1월 29일 금요일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치고 17시에 집합했습니다. 그리고 대대장으로부터 간단한 훈시를 듣고 17시 30분에 출발했습니다. 행군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훈련장을 출발하여 육격장 앞길로에서 평상시 다니던 소양호반길을 걸어 양구선 착장을 지났습니다. 석현리 고갯길을 지나 중리 앞을 지나면서 그대로 대월리로 향하여 자대로 복귀하기를 소망했지만 행로는 그대로 지나쳐 양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양구읍으로 들어가는 다리가 있는 삼거리에서 좌회전해서 양구읍 쪽으로 다리로 접어들었습니다. 다리 위를 걸으며 점점 행군로에 대하여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직진하여 양구읍을 통과하여 동면이나 방산면 쪽으로 돌게 되면 행군로는 한없이 길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우려와는 달리 다리를 건너자 곧바로 우회전하여 냇가를 따라 환강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환강리 앞 냇물을 따라 계속 가다가 송우리 앞에서 얼어붙은 냇물을 건너 남면 소재지 용아리로 나와 다시 광치터널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도대체 전혀 가늠할 수 없는 행군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무척 추웠습니다. 이날 각 소대에는 온도계가 지급되어 한 명의 기상병을 선정하여 온도계를 목에 걸고 각 시간별로 온도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소대에서는 이총 부사수인 손일병이 기상병을 맡고 있었는데 수시로 온도계를 보고 현재 기온을 보고했습니다. 산악훈련장에서 출발할 때 영하 8도였는데 해가 넘어가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3시간여가 지난 밤 8시 30분경 중리초등학교 앞을 지날 때 벌써 영하 15도를 찍고 양구터널로 오를 때에는 영하 20도를 넘어섰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휴식 시간에도 앉아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행군을 멈추면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서도 계속 종종 걸음하며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양구터널을 넘어가자 강추위와 더불어 눈보라가 섞인 강풍이 불어왔습니다. 소양호에서 불어오는 칼바람 속에 눈발까지 섞여 비수처럼 찔러왔습니다. 우리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눈만 내놓고 나머지는 방한모와 마스크로 무장을 했지만 그래도 옷깃 사이로 숨어드는 차가운 공기가 아프게 찔러왔습니다. 마스크 위로는 우리 입김이 얼어붙어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발소리와 장비들의 덜그럭거리는 소리조차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양구터널로 오를 때 새벽 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차 졸음이 몰려올 시간이었지만 그 누구도 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들 그 누구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히 앞사람과의 간격만 유지한 채 걷기만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고참들의 고함 소리와 지휘관들의 격려 소리가 들렸겠지만 오늘은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 소리 속에 우리들이 행군하는 군화 소리와 소총의 덜그럭거리는 소리조차도 묻혀지고 있었습니다. 양부터널을 지나 소양호가 바라다 보이는 원리분교까지 간 우리는 그곳에서 유턴하여 다시 양구터널 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야 여기저기에서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멀리 한 바퀴를 돌아 행군하는 것이 나았던 것입니다. 자대를 가까이 두고 주변을 빙빙 도는 행군을 하니 심적으로 더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갔던 길을 다시 되짚어 올라가니 일부러 우리를 고생시키려 억지 행군을 실시한다는 느낌이 들어 화돈하고 힘도 더 들었습니다. 날씨는 춥고 마음은 우울하여 행군 대열은 폐잔병 무리처럼 흐느적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부터널 쪽으로 되짚어 올라가던 우리는 반자이고개에서 되레지고개로 오르는 옛날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되레지고개로 접어들었다는 것은 이제 자대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되레지고개를 넘을 때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간, 기온은 영하 2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다행히 도촌이 공용화기 사격장 앞을 통과하여 도촌리의 앞으로 나와 구암리로에서 연대후문을 통해 대대로 복귀했습니다. 대대 도착 시간이 1월 30일 05시. 어젯밤 오후 5시 30분에 출발했으니까 11시간 30분 동안 걸은 것입니다. 행군 거리는 약 40여 킬로미터 정도 될 것 같았습니다. 연병장에서 간단한 인원 점검을 마치고 내무반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대 내무반에 들어가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위로휴가를 갔던 김일병이 복귀하여 소대원들의 관물들을 찾아다 각자 관물대에 분배해 놓고 침상에는 매트리스를 깔아 취침 준비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우리가 해야 할 큰일이 줄어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군장에 매달고 갔던 모포를 떼어내서 깔고 덮은 다음 그대로 취침에 들어갔습니다. 불침번 역시 김일병이 자청하여 말뚝근무를 해주어서 모두들 부담없이 취침하면서 1982년 동계훈련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동계훈련 기간 동안 사용한 기자재들을 정비할 훈련 후 정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직접 치사로 그을음투성이가 된 반합들을 얼음처럼 차가운 물로 닦아내야 할 일은 훈련보다 더 힘들고 아픈 추억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백